이제 4대 국정과제 중에 이제 전통 해양수산산업의 미래 산업화 구현의 경우 당장 이제 가시화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. 복합형 생산단지 조성은 언제쯤이나 그게 이제 그 수산물 말씀하시는 거죠? 지금 이미 그 선정이 되고 있고요. 사실은 저희가 양식산업발전법을 지금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, 거기에 따른 그런 계획을 지금 거의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근데 그거 중에 한 부분이 양식섬에 관한 거죠. 양식섬에 관한 부분은 아주 작은 그 부분이고요. 그 양식산업 대책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그냥 그 바다에서 가두리를 쳐가지고 하는 양식을 좀 넘어서서 양식도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해서 하자는 거가 좀 들어가고요. 그래서 뭐 만약에 그 완도 같으면은 그 해조류 다시마를 기르고 그 옆에 그 다시마를 먹는 그 전복을 기르고 전복 밑으로 또 해삼을 처리를 해줄 수 있는 해산물, 이렇게 생태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양식 산업을 좀 해보기 위해서 지금 그거를 좀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. 또 하나는 육상 쪽에서 양식을 하자. 육상에서요? 예, 육상 양식인데, 지금도 육상 양식은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육상에서 뭐 새우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, 그게 너무 이제 그 육상 쪽에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하는 건데, 이게 너무 밀집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양식하는 데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개발한 것이 그 BT하고 IT를 결합한 건데, 그 양식에서 그 새우 양식을 하면서 분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 줄 수 있는 미생물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살도록 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개발됐고,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자동화 시켜가지고 어민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고 그런 것도 R&D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냥 육상 쪽에서 바닷물 순환 별로 하지 않고 한 번만 넣으면은 그냥 조금씩만 보충해주면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하나의 혁명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지금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하면 물순환하지 않는다는 거는 산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, 그 도시의 빌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수족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담수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염을 이렇게 된 거를 넣음을 해가지고 염도를 맞추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산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맞춰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아까처럼 물을 별로 순환하지 않는 양식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새우는 됐는데 황복이니 뭐 장어니 이런 쪽으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이제 해양수산부가 지난 정권에 없어졌다가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활이 됐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만의 현대화가 사실상 노무현 정권 때 그 전에 이제 DJ 정권 때 해양수산부가 생겼다가 없어졌는데, 그때 이제 조금 현대화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면서 그게 탄력을 못 받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항만 개선 사업을 꼭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. 우리 해양산업이 발전하려면 그런 걸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죠. 한다고 그러면은 뭐 모든 항만에 다 그러기는 어렵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대표 주자가 부산항이니까요. 그 부산항의 경우가 좀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들어오면은 기름도 넣을 수 있고, 또 선박에 좀 문제가 있으면 수리도 할 수 있고, 뭐 지금도 현재도 선용품이라든가 이런 건 다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어져 있긴 하지만은, 그런 수리라든가 아니면은 선박에다 기름 넣는 거 한꺼번에 되는 이게 전체가 안 되어져 있었거든요. 선박이 닿아가지고 물건 내리고 어쩌고 하면서 또 가면서 기름도 넣고 또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좀 고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, 그게 좀 안 돼 있어서 지금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는 그런 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장관님 뭐 장관 청문회 때 내정자일 때 청문회 때도 그랬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언론이 장관님이 별로 그렇게 썩 좋게 기사가 안 썼거든요. 서운한 점도 많았을 텐데
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속 시원하게 하시죠 오늘. 뭐 서운한 거야 많았죠. 근데 뭐 그거 하나의 과정이라서 제가 준비가 좀 덜 되고 아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하고, 또 사실 뭐 언론에서도 뭐 할 역할이라고 하셔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, 사실은 좀 어떤 경우는 서운한 점이 많은 게 억울한 점도 있지 않아요? 예?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? 억울한 예, 점도. 사실이 아닌 점을 예. 얘기하시는 경우도 사실 좀 많았었습니다. 예. 근데 뭐 장관님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예,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저도 뭐 언론인으로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언론이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. 변명할 거는 없고요. 아마 제가 그냥 그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사실은 여기 정치적이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저는 대부분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좀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아니, 시간은 사실, 지명되고 난 시간은 조금 있었는데, 내용을 제가 우리 해양수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, 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, 부족한 거를 이제 차츰 보충해 나가면은 뭐, 그건 내용과는 좀 사실 상관은 없죠. 근데도 불구하고, 언론에서는 한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, 뭐 그런 점들이 아마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, 다른 건 뭐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.